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기입니다. 오늘 캐드 & 그래픽 지식방송은 CA 트렌드와 AI 시뮬레이션 기술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세 분인데 각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수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알테어 기술본부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합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C2ES 코리아의 이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수 교수님이 네.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뭐 핵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네. 디테일한 것보다 네.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CA하고 AI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저는 다른 용어로 거기 가상 제품 개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런 입장에서 저희 많이 활용하고 있는 CA라든지 시뮬레이션 기법들, 최적화, 그다음에 AI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분야들은 이런 멀티 피직스 최적 설계나 CA, 최근에 와서는 3D 부품 상세 설계나 해석을 넘어서 거기 단어 보시면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1D에서 시스템 레벨로 빠르게 좀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MBSE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뭐 신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요즘에 많이들 하시니까 이러한 인공지능 중에서도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예측하고 분류하고 뭐 회귀를 하는 이런 산업 인공지능 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이러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증강, 전이학습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을 뭐 빠르게 언제 고장이 생기는지 결함의 시점을 미리 파악해서 뭐 전조 증상이라든지 결함 고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전성 진단 예지, 뭐 프로그노스틱스, 헬스 매니지먼트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상 제품 개발, 뭐 간단하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가져온 그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좀 앞단에서 이거를 업프론트라는 또는 아래 보시면 프론트 로딩 이라고 해서 초반에 결국에는 저희가 뭐 마지막에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거지만 앞부분에 가서 다양한 이러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초기에 어떤 설계나 기획 뭐 이런 것들을 좀 앞부분에서 많이 다뤄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가상 제품 개발 또는 그러한 프로세스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이런 CA 쪽으로 조금 스코업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뭐 저희가 잘 쓰시는 이런 CA 툴들이 형상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MBSE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런 기능, 펑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능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레벨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설계나 뭐 이런 제조의 어떤 그런 역량도 단품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셈블하고 이런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런 뭐 역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스템 레벨에서 1D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오늘 제 말씀 중에 uncertainty라고 하는 시스템 레벨로 올라가니까 그만큼 뭐 제조 산포라든지 설계 공차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맞물려서 이러한 통계적 모델 보정 검증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뮬레이션 상에서 CA에서 했던 것들이 실제 필드 데이터하고의 어떤 그 정합성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통계적 모델 보정 및 검증 이런 방법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근데 아울러서 이런 CA라든지 AI 기법들이 뭐 건전성 예측 관리 또는 건전성 진단 예지 해서 사후에 또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뭐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언제 고장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방법들 중에는 뭐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리 모델 기반의 진단 예측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바로 리얼타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뭐 저희 분야에서는 이걸 이제 산업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그야말로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하지만 그래도 그 정확도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초기에 예측, 예지를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CA를 활용하고 있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산업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실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는 특히 이제 P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이냐 정상이냐 이상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특히 정상 데이터는 좀 저희가 풍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상 데이터라든지 고장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명 데이터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럴 때 이제 AI를 써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뭐 저희가 뭐 이런 해석 설계뿐만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생산 제조 프로세스까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되면 좋은 어떤 이제 결과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는 이런 CA 분야하고 산업인공지능에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것들이라든지 데이터 증강, 전이학습, 그래서 도메인 적응을 해서 뭐 적은 수의 데이터, 적은 수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도 하는, 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퓨샷 러닝이라든지 제로샷 러닝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는 사례들 같이 좀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딥러닝이 생기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지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뭐 센서 데이터로 이제 하루에도 수천만 개 얻어내는 분야하고 달리 하나하나 계측을 해서 만든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이제 필드에서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뭐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하게 되는데, 그 증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능을 이제 개선하고 분류나 이제 리그레션 이런 걸 만들 때 과연 어디를 초점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러한 이제 그 개선되는 것들을 볼 때,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어디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보강이 되고 어느 부분을 좀 뭐 정확도를 올린다, 이럴 때 이제 같이 그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 이제 랜덤 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고 차원을 축소하고 이런 과정 없이 제가 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한도 이게 자동차 음질 같은 거 분석을 시계열이나 이미지를 해보면 1초 이내에 한 500개 이미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빠른, 아까 말씀드린 빠르고 정확한 게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러한 CA라든지 AI의 어떤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딥러닝 많이 하시죠. 거기에 이제 어우러지는 게 이제 휴먼 날리지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면 저희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운동방 정식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간단한 이런 것들을 AI한테 좀 이렇게 전달을 하면 훨씬 더 데이터의 수는 줄이고 학습률을 올리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뭐 기존에 있는 걸 소스라고 그런다면 그걸 활용을 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서 진행하는 이제 전이학습 이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이제 풀 수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이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할 때 유사한 문제를 또다시 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풍부하게 잘 개발이 된 차량 모델을 가지고, 그걸 이제 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분야에 이제 가져다가 추가적인 실험이나 추가적인 어떤 CA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도메인 간의 어떤 그 구분을 없이 하는 이런 이제 전이학습 기법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강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최적화된 그런 이제 설계 문제에 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설계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고장 진단 수명 예지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통해서 기계 부품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고장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또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제 CA 분야에 조금씩 인공지능 또는 이제 이런 이제 딥러닝, 산업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적응을 통해서 데이터 증강과 그다음에 전이학습을 활용해서 고장 진단을 통해서 설계를 개선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AI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어떤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또 이 딥러닝의 또 어떤 그 선수적인 방법들은 다 베이지한 통계에서 이런 이제 확률 통계적인 것들도 같이 이런 이제 CA 트렌드나 AI 시뮬레이션하고 같이 이렇게 그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솔루션들을 좀 얻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CA 쪽에 얘기하면 이제 좀 뭐 저도 좀 많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뭐 메쉬를 만들고 뭐 프리 프로세스 작업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가 특히 여기서는 이제 파이프의 고장 진단이 생기는 이상 감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증강에 해당하는 이제 딥러닝을 이제 집어넣으면 CA 횟수를 좀 줄여도 훨씬 더 정확도와 어떤 설계의 명확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고압 천연가스 파이프에서 생기는 뭐 이런 이제 크랙에 의해서 뭔가 결함이 생기는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 정확도를 뭐 90% 이상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인 어떤 그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많이 들어가는 CA 요즘 많이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뭐 CA 해석하고 정합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드 데이터가 잘 안 맞는데요.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이런 설계 보정 및 검증을 위해서 AI 기반의 이제 도메인 적응을 한다면 유사하다. 차이는 있지만 실험 데이터하고 계측 데이터가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계 기법하고 좀 융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 연구실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계나 이제 진단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조 쪽에서도 보면 데이터를 많이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뭐 어떤 판단 근거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계측 데이터로서도 뭔가 이제 설계를 넘어서 생산 제조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아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많이 계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위 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그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혹시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출발은 이제 평균이 0.7 정도 이렇게 낮았는데 뭐 R스퀘어가 이제 90%는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AI의 도움을 받은 이런 이제 그 학습 모델을 쓰게 되면 좋은 어떤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CA도 말씀드렸고 뭐 최적화라든지 A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그 가상제품 설계 또는 가상제품 개발을 하는 이러한 이제 필드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CA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시간 절약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고 여전히 그 어떤 예측을 하는 분야가 저희의 CA의 장점이니까 이런 이제 확률 통계적인 기법들도 계속해서 같이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좋은 어떤 기술 전망을 저희가 얻어내지 않을까. 짧게나마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그 CA 트렌드하고 이 AI가 서로 접목이 되는 그런 이제 가상 제품 개발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잘 봤는데 이제 그 전에 그 몇 년 동안은 뭐 빅데이터니 뭐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가 있으면 다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뭐 마치 그냥 그 생산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또 가르쳐가지고 이제 산업 저기에다 하는데 요새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그 약간 좀 옛날에 그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얘기해 보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 데이터가 많은지 어떤 면에서 데이터가 쉽지 않은지 예측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혹시 화면에 지금 로봇 예, 산업용 로봇이 예. 아까 좀 다음
이제 발표자분인데 저기서 센서를 이제 센서에서 데이터는 뭐 하루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CA 해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희 뭐 예전에 슈퍼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뭐 뽑아내고 그다음에 기술의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성숙된 그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어내기는 또 여전히 또 어려워집니다. 뭐 예전에 이제 그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이제 아주 복잡하고 이제 시스템적인 데이터까지 얻어내는 상황인데 여전히 거기서 데이터를 하나 얻어낸다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필드 데이터 또는 뭐 이런 해석해서 뭐 슈퍼컴퓨터를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빅데이터보다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을 써서 그 적은 수의 데이터 그게 다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그게 비용이고 예산이고 이런데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빅데이터가 오면은 뭐 최적화라든지 AI가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선택하시면 그게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샘플링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은 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보면 뭐 이렇게 좀 현업에서 그 경험 없으신 분이 뭐 데이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뭐 빅데이터면은 뭐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된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렇게 만만한 거가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가 진짜 뭐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뭐 AI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AI를 하면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인더스트리얼 AI가 나온 지도 한 꽤 됐는데 뭐 문제가 뭐 풀 게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목은 CA 트렌드와 AI 시뮬레이션 기술 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저희 쪽 알테어의 솔루션 기반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래서 최근 들어 고객분들께서 이제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들 기준으로 한 4가지 정도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크게 이제 접근성,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통 CA와 맞물리는 어떤 AI와의 플랫폼의 결합,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4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4가지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국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실제 그 물리적인 현상들을 똑같이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화해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절감이 확실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솔루션별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빠른 해석 속도를 얻어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어떤 그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고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이 방법 자체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전문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요새 이제 또 AI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접근적인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객분들께서 요새 많이 이제 문의를 해주시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낮아지는 해석의 진입 장벽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제 해석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그 전문적인 해석의 전문 지식과 경험들이 좀 있어야지 이제 좀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꼭 전문 해석 엔지니어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해석 엔지니어 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제품 개발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죠. 파트가 한 7,700개 정도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가 CAD를 불러서 해석까지 나가는 과정, CAD에서부터 결과까지 얻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뭐 메쉬도 짜야 되고 물성치도 넣어야 되고 각각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뭐 셋업을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두 번째로는 선행 단계에서 다양한 케이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문 해석 엔지니어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이거를 배워서 하기에는 또 이게 다양한 케이스로 돌리기에는 이제 또 컴퓨터 리소스도 좀 약간 부족할 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냐라는 관점인데 이런 모델 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그 하나하나 뭐 FM이 어떻고 메시 사이즈가 또 퀄러티가 어떻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뭐 클래식 FEM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해석 방식이 되겠는데요.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에 대한 어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수 형태로 좀 약간 이렇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저희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리스 솔루션인데요. 실제 메시라는 거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해석을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설계 엔지니어 분들 타겟으로 좀 약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결과적인 뭐 애큐러시러 부분 중에서도 좀 약간 의심이 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업 사내에 있는 어떤 CA 엔지니어들과 협업해가지고 뭐 코릴레이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계 엔지니어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많이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 딱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모델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FM 방식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해석 시간이 뭐 짧게는 뭐 몇 시간, 며칠 걸리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리스 기법이라는 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분 단위로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용성이 굉장히 좀 쉬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요새 이제 좀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피직스인데요. 하나의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피직스를 고려하는 해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물과 좀 비슷한 형태의 결과를 좀 얻어내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사실 실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피직스,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열이 있으면은 구조도 있을 거고요. 뭐 전자계가 있으면은 뭐 유동이든 구조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합된 형태로의 피직스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작업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작업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피직스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부분은 하나의 환경에서 하나의 모델로 이제 여러 개의 피직스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유동 해석하면 유동 해석 프로그램, 구조 해석이면 구조 해석 프로그램, 이 사이에 대한 정보 데이터는 뭐 아스키 파일로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한다라든지 좀 어려웠죠. 근데 하나의 화면에 다음 보이시는 뭐 유동 해석과 구조 해석을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뭐 include temperature, pressure만 하시게 되면은 서로 다른 피직스지만 한 번에 이런 복합적인 피직스를 갖다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요새들 많이들 선호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심랩이라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심랩이라는 툴만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CAD서부터 결과까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환경에서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음 보이시는 어떤 의료기기가 있다 그러면은 의료기기 안에 PCB가 있으면은 PCB에 발열이 나는 부분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하우징의 어떤 사출성 또 볼 수도 있고, 모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모터의 어떤 모터의 회전에 따른 어떤 뭐 마그네틱 폴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진동 해석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최적화라든지 낙하 해석, 비선형 해석을 한 화면에서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를 선호하시지 여기저기 가시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이 되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움직임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AI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각각의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AI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기본 솔루션에 이제 같이 이제 병합해서 사용하게끔 이제 좀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디지털 트윈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 속도를 뭐 높이려면은 이제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려면은 뭐 기능도 많이 추가돼야 되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 AI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접목해서 하게 되면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저희 그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뭐뭐뭐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그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가지 모두 다 해석된 결과들을 DB화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모아넣어서 뭐 그 딥런 뭐 테스팅도 하고 머신 뭐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해석 작업을 거치지 않고 뭐 메시 뭐 물성치 넣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빠르게 결과를 얻는 그런 AI 기법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AI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베이스 기반에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로컬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웹 베이스 기반에서 작업을 하고요. 여기에서 뭐 CAD서부터 해석의 결과까지 그리고 그런 해석의 결과들은 그 웹 베이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딥러닝의 소스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쉐이브 AI 같은 경우는 유사한 영상들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사실은 기존에 이제 똑같은 영상들은 잘 찾아줬지만 유사한 영상들, 볼트도 막 규격들이 여러 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사한 영상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다른 모델이 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분류해주고 그룹핑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피직스 AI 같은 경우는 해석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결과 파일들만 따로 모아놔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CAD 데이터 하나 딱 불러오고 예측을 딱 누르게 되면은 학습된 결과 기준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컨투어까지 이제 이렇게 색깔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롬 AI도 뭐 다른 솔루션들에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모델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차수 모델을 줄여가지고 이제 작업해서 이제 시스템 환경에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 데이터 활용 및 관리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해석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현업의 업체들에서 가장 큰 고민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분포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경험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중복된 작업들도 많이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통합이 되면은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좀 고민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겠냐.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손쉽게 뭐 웹이라든지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청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알테어 솔루션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해석했었던 그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해석된 솔루션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알테어 SCS라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웹 환경에 대한 환경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뭐 CAD를 불러와서 뭐 작업을 하고 누군가에게 할당을 하고 해석을 돌려서 결과를 저장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을 위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 모든 작업들을 이런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요.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거, 뭐 저희는 이제 래피드 마이너라고 하는 이제 그 툴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파노티콘이라고 하는 시각화를까지 할 수 있는 이 전 과정들이 저희가 이제 알테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다, 전문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AD서부터 어떤 머신러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시각화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약간 이제 푸블릭한 자료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각 그 엔지니어 분들은 각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로컬 머신의 결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사용자들은 이제 자동화가 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서버의 결과가 올라갈 거고, 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올려서 특정 시간, 이제 사용자들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 새벽 뭐 1시나 2시쯤에 자동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결과 파일들을 솔팅을 합니다. 예, 막 이렇게 변환을 하죠. 아스키 파일로 막 변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DB화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데이터 그 스토리지에 딱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웹에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조건일 때의 결과값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띄워 가지고 결과를 본다라든지, 또는 뭐 설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DB 학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건들을 넣었을 때 예측값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액큐러시 같은 경우는 저렇게 DB가 좀 많이 쌓이면은 좀 더 정확해지기는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품 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저런 부분들을 약간 요새 그 트렌드 또 챗 GPT 같은 걸로 질문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뭐 컨설팅 본부가 또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배포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질문을 제가 해야죠. 제가 요새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전투기 그 CA 팀장이었는데 제가 한번 소프트웨어를 해봤어요. 네. 엑셀로 딱 해봤더니 인하우스까지 한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코드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두 번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약간 좀 그 해석 요새 하는 그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예측의 미래적인 거, 그 좀 이제 새로 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현재 고전적인 CA 뭐냐면은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세 분에게 CA 방향이 뭐 5대5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에 그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다 해석으로다가 하더라고요. 애널리틱스나 애널리시스나. 근데 이제 하나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그럼 빅데이터 같은 거 해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교수님처럼 자료가 뭐 완전하지 못하거나 짓거나 뭐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거나 그랬을 때 하는, 누구도 뭐 분석이라고 뭐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그 CA 쪽에 저는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이게 많이들 이제 뭐 뭐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데이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좀 시작을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동화로 많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예 자동화로 이제 좀 약간 구축을 시켜놓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뭐 어떤 뭐 인풋, 아웃풋 관련된 뭐 라벨링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머신러닝으로 이제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멀티 피직스 쪽에 하시는 분의 그 포인트 뷰에서 그 디지털 트윈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뭔지 여기는 우리는 좀 솔직하게 하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게 디지털 트윈이 저게 저는 저희가 처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첫 번째는
현업에서 멋있긴 하고 뭐 원하는데 네네네. 비용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들면서까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할까 비용이 더블이 된다든가. 왜냐면 피지컬 트윈도 만들어야 되고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야 되는데 더 비용이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당을 아주 특이한 부분은 가능하죠. 뭐 비용이 많이 괜찮은 부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게 디지털 트윈이 그렇게 막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요새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때 한번 좀 물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방향 전체적으로 뭐 디지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디지털 트윈 해줘 그러면 그 약간 밴드 회사에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돈도 안 내고 야 그 저기 그냥 서비스로 디지털 트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이 더 많이 들지 더 많이 들지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실물 저희 어떻게, 솔루션 예.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음. 오히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아니, 하죠.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랑 뭐 저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피지컬 트윈이 있어야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만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뭐 그 한다라는가 기능이나 이런 거가 막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 디지털 트윈하는 것도 이제 뭐 다수 같은 데는 뭐 버추얼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처음에 개발하는 데는 오픈돼 있는데 그 트윈을 뭐가 실체가 있어야 트윈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간 마케팅 용어로 너무 디지털 트윈을 막 해가지고 사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볼 때는 CA 하는 사람이 디지털 트윈의 가장 희생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또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늘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데이터가 구축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사실상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는 AI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쓸모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90% 이상 못 쓴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실 CA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 C2S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시험을 하고 측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측정 데이터하고 CA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콜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 CA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해서 가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고전적으로 CA 하시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의 그 뭐 AI나 뭐 이런 쪽으로 미래지향적인 그 CA도 있고 이게 지금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막 있는데 둘 다 필요는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결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뭐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한번 좀 발표를 일단은 또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탄소 복합 소재 전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C2S 코리아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제 교수님 그리고 또 알테에서 소개해 주셨던 부분들이 사실 AI라든지 그다음에 CA 쪽의 전반적인 주로 저희가 이제 CA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 구조 해석이나 충돌 유동, 뭐 피로 내구 쪽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아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CA를 적용할 때 아마 이 컴포짓 쪽에 탄소 복합 소재 쪽에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오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가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그렇다면 지금 가장 거기서 획기적으로 다 곽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기라든지 드론
이론적인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장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스틸이라든지 일반적인 구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 제목 중에서 앞으로는 아마 복합재 쪽으로, 탄소섬유 쪽으로 가야만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약 10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쪽 탄소 복합섬유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월드와이드하게는 도레이라든지 솔베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재를 만드는 쪽에서 이미 CA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합 소재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 CA 쪽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아마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자동차 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항공 우주 쪽, 우리 사회자님도 하셨던 그 분야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물론 우주 항공 쪽에는 방산이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포션은 좀 작지만 중공업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쪽입니다. 건축 쪽에 복합재를 어떻게 또 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특별히 자동차 분야와 우주 항공 쪽에서의 복합재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CA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알테어라든지 그 다음에 MSC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AI까지 적용이 되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동차 사례를 보면 국내에도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복합소재 적용 또는 CA 쪽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해외 쪽에 BMW라든지 이런 쪽은 벌써 수년 전부터 복합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스틸이라든지 고강도 강판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뭐 1.2기가파스칼이라든지 메가파스칼 이런 스틸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두 번째로 보시면 카본 파이버 쪽에 이런 쪽에 그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동차의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경량화를 하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어야 되고요. 차가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뭐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차로서는 자동차로서는 활용 용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CA 쪽을 적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동차의 경량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무게가 10%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약 6% 정도의 향상되는 것들이 평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환경 문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약 한 9%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일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차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대신 가볍지만 강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스틸보다. 그랬을 때 제동거리도 굉장히 5% 정도에서 10% 정도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의 안전성 문제도 또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증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에 확장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500kg 또는 600kg로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배터리의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배터리가 오래 뭐 400km라도 500km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항속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량화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되고 그 중에 그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됐을 경우에 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조향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내구 수명도가 약 6% 정도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탄소 섬유 복합 소재가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맞춰서 CA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BMW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 시리즈라든지 최근에 나온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복합 소재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의 내용들은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프레임 쪽에 보면 사이드라든지 루프라든지 저희도 국내에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소재와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종이라고 그러죠. 이종 접합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 복합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다소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파트들에 지금 넣고 있는데요. 뭐 엔진 커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휠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시트 커버라든지 이런 쪽에도 전부 다 지금 환경 플러스 탄소 복합 소재를 통해서 경량화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벨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러거지 보드라든지 이건 트렁크 쪽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 C2S 코리아가 현재 정부기관 연구소 그리고 뭐 한화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파넬이나 이런 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 경량화 쪽으로 지금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뭐 대부분 그 복합 소재를 한 20kg 정도를 사용했던 것이 최근에는 약 한 45kg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연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사람 한 명이 덜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최근에는 지금 국내에서 UAM 쪽 관련해서 UAM이라든지 PAV 관련해서 지금 뭐 여의도와 잠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202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대라든지 한화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이 PAV나 UAM 쪽 같은 경우가 공중에서 채공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량화밖에 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량화는 이것을 사출이라든지 일반 나무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섬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복합 소재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CA 쪽에 여러 가지 접목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뭐 앞에서 설명하셨던 구조, 유동 이런 여러 가지 CFD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 하나만 하더라도 적은 토크, 적은 힘, 적은 회전수로 강력한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추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CFD 해석이라는 기존 고전적인 해석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탄소 섬유를 경량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선박이라든지 어떤 유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카본이 현대중공업하고 했던 그런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소재는 CA 쪽에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그런 CA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복합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 스틸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학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복합 소재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CA 소프트웨어의 어떤 툴로 잘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동안 돼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소재 부분이 될 겁니다. 소재는 사실상 지금 도레이라든지 한국카본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이런 매트리얼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아마 이게 차트에 보시면 한국카본이 여기 마크 보일 겁니다. 이건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뭐 보잉이라든지 에어포스 이런 데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도레이, 솔베이.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이 유어 드라이브라는 건 이제 시험 데이터는 한국카본에서 가지고 있는 즉 보잉이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 그러한 그 소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월드와이드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MSC 나스트란 쪽에 있는 넥서스라는 그러한 그 매트리얼 즉 기술과 이 넥서스라는 것은 기술과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관리하고 공유해서 이제 그 헥사곤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메시라는 물성 모델링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통해서 같이 어떤 부품을 예측하고 물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연계해서
다 피로 내구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AI 쪽은 아까 우리 알테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교수님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복합제에도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복합제에서 AI를 적용하고 CA를 적용하는 건 사실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스틸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 C2E에서는 전문가들을 보강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지금 해석이라든지 이런 쪽을 정부기관 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무 쪽 관련해서도 이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AI 쪽을 구축을 해서 한 사례들이 있고요. 요 부분만 보여드리고 아마 시간상 저희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C2ES 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 그리고 이 복합제 프로세서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출 해석을 한 가지 하고 성형 해석을 한 가지 하고 모델링을 하고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 이런 토탈 솔루션들 그래서 향후에 마지막에는 사출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성형했던 것들 복합제 쪽 기준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성 모델링을 해서 구조 해석과 연결한 다음에 그것들을 구조 충돌 또는 피로 내구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서가 사실 아직 국내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C2E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와 계신 RT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MS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과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밑에 AI 쪽에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지금 잠깐 전체 단어를 다 사용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복합제 쪽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저희가 AI로 구축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특허를 신청을 하고 있고요. 11월 중순에 아마 이제 런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시험 측정을 할 경우에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뭐 클리퍼 이런 쪽에 해석을 할 그 시험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뭐 한두 시간 안에 최적화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데이터들을 이런 소프트웨어에 다 연동을 해서 같이 구조, 피로, 내구까지 갈 수 있는, 유동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CA 쪽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 전 단계로 사실 물성에 대한 소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있어야만 해석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또 AI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정 프로세서까지 저희가 토탈로 솔루션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매트리얼 데이터베이스만 파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MSC가 샀어요 그거를. 예, 그게 디지맷.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샀는데 저기를 물성치 DB를 따로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금속이나 이런 데는 좀 표준화가 많이 돼 있는데 컴포짓 쪽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컴포짓 쪽에 복합제 쪽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AI 복합제 구조 C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SS 커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측정한 것과 시험한 것과 해석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평균치를 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파트너들이 이제 얼라이언스로 요청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아마 우리 MSC라든지 RTL라든지 NCS나 아바커스 쪽에서도 전부 다 필요로 한 물론 솔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툴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셋업을 하고 막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온 지가 한 25년 전인데 아직도 못하면 참 그게 사실은 노하우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물성치 DB를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예측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레시피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레시피. 레시피 자체는 공개를 안 하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소프트웨어 사면 딸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기에 있는 분들은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월드와이드하게는 도레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뭐 솔베이, 뭐 이제 카본이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 시간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꾸로 할까요? 뭐 할까요? 뭐 이러는데 나스트라는 기반의 복합체 물성을 DB하고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는데 나스트란의 물성치 DB를 마크나 뭐 아바커스나 뭐 이런 다이애나, 엔시스의 물성치로 변환하는 자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인지요? 지금 아마 저 부분은 지금 이제 솔버를 네. 마크라든지 아바커스, 엔시스, LS 다이나를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물성을 변환하는 것들은 우리 디지메시라는 툴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들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 데이터가 사실 되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하더라도 인장 시험을 했을 경우에 시편 자체가 시편 자체의 특성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10번 했을 때 10번 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질 않습니다. SS 커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피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신 네네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장진호 님이 물성치를 AI로 예측하는 경우 예측의 정확성이나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의 어떤 좀 시행착오를 저희도 좀 거쳤거든요. 그래서 거쳤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클립 시험을 할 경우에 사실 고무면 고무 복합 소재면 복합 소재를 일주일이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고무로 따졌을 때 저희가 자동차 웨더 스트립 같은 경우에 사실은 3개월, 6개월 지나면 탄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들어오고 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수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그거를 6개월 동안 걸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시험기에다가.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약 3, 4일 안에 해석 결과를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AI 그림이 있던 그 로봇 쪽을 저희가 해놨고요. 그걸 베이스로 이제 저희가 지금 복합재 쪽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민 님의 질문도 AI 환경에서 최적화된 CA까지 새로운 니즈에 따라서 유연하게 상용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너럴하고 어떻게 뭐 굉장히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CA라는 거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너무 CA로 다 몰아버리는 거야 하나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기존에 있는 거가 아니라 새로운 니즈가 나타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지 너무 제너럴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주창원님은 CA에 대한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컨퍼런스에 자꾸 오시고요. 이게 그 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컨퍼런스 작은 거나 뭐 회사에서 하는 것도 세미나 이런 걸 자꾸 들으면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뭐 갑자기 나는 나한테 다 해줘봐 뭐 이러면은 사실은 어렵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창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그것이 복합재라든지 다른 쪽으로 조금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월드와이드하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면서 정말 하이테크 쪽을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 컨퍼런스 중에 하나가 제크가 있습니다. JC 컴포짓이라고요.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데 뭐 저희 국내 같으면 한번 모이면은 어떤 전시회라든지 컨퍼런스가 커도 1000명 이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거긴 거의 한 5, 6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 저희 CTS 같은 경우도 그 제크에다가는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뭐 순간 얘기지만 CA 업체 중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논문을 3편을 냈습니다. 뭐 다 쏟아 안 내고 다 못 냈는데. 그래서 다 복합재 쪽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걸 보실 수 있게는 아마 그런 쪽이 전시회 같은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컨퍼런스라든지. 뭐 알테어하고 MSC도 다 하시니까. 사실 저희 알테어에서도 네. 그 저번 달에 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 CA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인기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데이터 관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나서 단순히 그냥 해석 머신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시각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의 소스로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의 예측을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그냥 솔루션별로 그냥 자동화 하나 이렇게 딱 그냥 솔루션별로 베이스였다면은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게 좀 최근 동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질문들을 이제 상상을 못한 질문도 가끔 나오거든요. 제가 오래 했어도. 그래서 제가 주창원님이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데 그 외국 회사들, 제가 이제 락히드나 보잉 같은 큰 회사들 있잖아요. 해석팀에 네. 그 분야별로 쫙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이코노믹 애널리시스라는 부분인데 그 경제성 분석 있잖아요. 돈이나 뭐 이건데 그게 엔지니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엔지니어들이 이게 고참 엔지니어들이 딱 보면 이게 돈이 얼마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다 오래 하다 보면은 한 10억 프로젝트인데 5억짜리 소프트웨어를 사자고 오는 팀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사원들에겐 좋지만 네. 이게 소프트웨어 그 나스트라이나 이런 거 프로페셔널로 사면 되게 비싸잖아요. 몇 억씩 돼. 근데 이 프로젝트 얼마냐 그러면 이거 뭐 10억도 안 되고 뭐 3억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CA 팀장들 분들 중에 경제성에 대해서 아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A의 발전을 하려면은 CA 부서에 엔지니어인데도 돈 계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용 에코노믹 애널리시스까지 해석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CA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셔. 제가 옛날에 이제 ESI 그룹에서 일을 할 때 그 포드가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외국 회사들 포드 쪽이 많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그 비용이 그 해석 안에 그 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우리는 그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그다음에 이제 전수호님은 AI 시뮬레이션 관련 이슈와 해결 사례 동안 노하우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가연님은 저도 디지털 트윈 비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은 아직 완성된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 들지. 그리고 우리 같은 분들은 이제 20년 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게 딱 들어왔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누가 쓰는데 그리고 CA 전공한 분들이랑 현업에 있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디지털 트윈은. 이게 뭐 말하면은 이렇게 누가 만들어 줍니까? 그거 뭐 벤더들이 만들어 준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벤더들이 뭐 만들 수가 없어요. 현업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아침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승원 본부장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다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조준수님이 심 솔리드를 사용해 봤는데 현재 프로그램 내에 형상을 수정할 수 없는데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형상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여기는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이 알테어 제품 내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의 교환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공통규약으로 좀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공통규약이긴 하지만
저런 형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툴을 통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뭐 심솔리드라는 걸 돌려가지고 바로 결과를 얻는다라든지. 아, 저도 집에서 해서 일했는데 그 네. 코드 바꾸려면 본사 가서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만 되면은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때는 이제 본사에서 싸우고 코딩은 앞으로 저기 인도 푼에 가서 코딩 그 고치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현업에서 진짜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이게 질문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질문하시는 분이 고수도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오늘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넘어가지고 네. 더 이상 질문을 받기 좀 어려운데 이 질문을 원하시면 엑셀이나 이런 걸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